고지혈증, 지방간을 비롯해 당뇨로 인해 발생한 이런 합병증들이 사라집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열심히 지은 약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엔 이분도 당뇨약 딱 하나만 드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뇨약만 2가지에 고지혈, 고혈압, 위장약에 이제 저한테 영양케어까지 하신다고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영양제 가짓수만 또 3가지입니다. 약만 먹어도 배부르시겠죠. 이분은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실까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매일 수십 명씩 만납니다. 이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당뇨약 먹기 전 단계이거나 당뇨약을 먹더라도 한 알로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필연적으로 고지혈, 지방간, 복부비만, 만성염증 뭐 이런 걸로 갑니다. 이분들도 약 가짓수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약 가짓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오징어 약사 채널 구독자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따라하시면 되는데 말이죠. 벌써 23만 명이나 믿고 구독한 검증된 채널이니까요. 다른 분들도 점점 오징어 약사호에 탑승하셔서 건강이라는 이 열매를 잘 따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건강 유튜브 좀 보신 분들도 인슐린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외겠죠. 인슐린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 속에 당을 인지해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당을 잡아다가 세포 안에 탁 집어넣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그리고 인슐린이 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남아도는 당을 잡아다가 간과 지방세포에 집어넣는 작용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에요. 이걸 뭐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공복이죠. 공복일 때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공복이라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는 없는데 어떻게든 에너지를 만들어야죠. 그때 우리 몸은 인슐린이 간과 지방세포에 저장시켰던 원료를 다시 방출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걸 쉽게 요약하자면 식사 후에 인슐린이 존재하면 지방세포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공복이 되어 인슐린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방세포는 혈중으로 지방산을 방출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인슐린이 존재하면 지방으로 저장,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혈중으로 지방 방출.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정상 있는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당뇨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몸속에서는 이 반응이 정상인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저같은 당뇨 전 단계나, 여러분들이죠, 인슐린 저항성이라 함은 인슐린이 있는데도 세포가 인슐린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에 포도당이 충만하고 인슐린이 막 많이 분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포가 눈뜬 장님이 되어 인슐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있는데도 인슐린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방 방출 모드로 가는 겁니다. 혈중으로 지방산을 마구마구 뿜어댑니다. 혈중으로 지방산이 마구마구 배출되니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면서 필연적으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포가 내뿜는 이 지방산은 원래 정상적인 몸에서는 공복에만 방출하는 건데 이제는 공복 식후 가리지 않고 계속 방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출되어 남아도는 지방이 간에 가면 지방간이 되고요, 심장으로 가면 지방심, 췌장으로 가면 지방췌장이 되는 겁니다. 지방이 덕지덕지 붙은 장기는 당연히 제대로 일을 잘 못합니다. 췌장이 일 잘 못하면 무슨 일 생기나요? 당뇨가 더 심해지겠죠. 간이 일 잘 못하면 무슨 일 생길까요? 고지혈증 더 나빠지겠죠. 또 지방이 혈중에 이렇게 많이 넘쳐나면 나중에 이거 다 사용 못한 것은 다시 복부로 가서 다시 쌓입니다. 내장 지방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뇨약만 먹는데 결국 나중에 지방간 고지혈 걸려서 간장약과 고지혈증약 먹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이걸 반대로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당뇨에서 고지혈증으로 넘어가는 코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이 난 원인이 뭐냐면요,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방세포가 혈중으로 지방을 하루 종일 방출하다 보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겠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식사하실 때 반찬 먼저 드시고 양배추,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아니었나요? 저만 그러고 있었나요? 이거 어려워요? 그럼 더 쉬운 방법, 정말 기본이지만 잘 안 지켜지는 거,
여러분들 감마 오리자놀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지방을 근육으로 바꿔주면서 근육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근육량 늘려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감마 오리자놀은 당뇨로 인한 당독소가 몸에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전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요. 과도하게 예민해진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사람을 차분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이 감마 오리자놀이 약으로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거 말고요. 자연에서 오는 음식 중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을 만큼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미강입니다. 미강이 뭐냐면요, 쌀겨, 현미예요. 현미가 너무 흔하게 널려 있어서 무시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백미를 멀리하고 현미를 드셔야 할 이유를 좀 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쌀겨와 당뇨와의 연구는 이미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요. 당뇨주에게 미강을 먹이고 나서 간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발현되는 것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미강 먹이니까 훅 올라갔죠. 그 다음 그래프는 당뇨주에게 미강을 먹이고 포도당이 이동하는 통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또 쌀겨에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소가 바로 이노시톨인데요. 이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내 합성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인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또 있어요. 당뇨 환자에게 이노시톨을 먹인 실험인데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모두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미밥 드세요. 현미가 흔하게 널려있어서 무시하는 분들 많은데요. 정제 탄수화물 줄이면 뱃살 빠집니다. 뱃살 빠지면 지방세포 줄어들고, 그럼 고지혈증, 지방간을 비롯해 당뇨로 인해 발생한 이런 합병증들이 사라집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체중 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체중을 줄이라는 것이 팔꿈치 살, 엉덩이 살 뭐 이런 데 줄여서 체중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뱃살, 복부 지방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줄이려면 밀가루,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금지, 잡곡밥, 현미밥 드시고요. 식단에서 식이섬유 섭취 늘리시고, 식사하는 순서, 반찬 섭취 먼저 하시는 거 잘 지키시고, 운동 규칙적으로 해서 뱃살 빼면 이거 곧바로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질환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당뇨약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고지혈증으로 가는 분들과 다른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어떤 음식을 가장 피해야 할까요? 체중과 음식에 관한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체중을 가장 많이 높이는, 여러분들의 내장 지방을 가장 확실하게 올려주는 음식은 바로 감자칩이었습니다. 삶은 감자는 괜찮아요. 기름에 튀긴 감자,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도 체중을 가장 줄이는 음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홀그레인, 전곡이죠. 현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